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문제풀이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공부 방법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세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최근에 합격 수기를 되게 멋있게 올려준 학생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 제목이 있는데 과감하게 풀고, 그다음 두 번째 냉철하게 보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집요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집요하게 보완하자 이래요. 제가 좀 버벅거렸는데 풀 때는 과감하게 풀고요. 과감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풀어야겠죠. 그다음에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풀고 난 문제를 이거는 맞췄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맞출 수 있었을까? 그렇게 분석해 보시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을까? 왜 틀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문법 포인트를 몰라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그 적용을 못했다든지 시간이 없었다든지 그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분석해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요하게 보완하자. 그러니까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문제 풀고 보완하고, 문제 풀고 보완하고, 보완할 때는 깊게 이론서 뒤져가면서 보완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4월 시험도 있고 6월 시험도 있고 6월 말 지방직 시험, 그때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는 때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점수가 올라가서, 점수라는 거는 공부가 많이 쌓이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금방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쭉 공부하는 대로 사실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았다가 막판에 점수가 될 만큼 공부가 쌓였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뤄냈던 합격생들 얘기를 많이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건 2013년 지방직 9급 합격 수기인데요. 예, 저는 영어와 무관한 삶을 살아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일 것 같고요. 거의 0점에서 시작했다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영어는 저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0점이라고 한 케이스는 그닥 보지는 못하지만 뭐 30점 꽈락 나오는 사람이 이게 응시자의 반 정도가 영어 꽈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다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쉽게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쉽게 가르치는 걸 찾아봤겠죠. 그래서 쉽게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영어의 시작과 끝을 강수원 선생님과 함께 했네요. 전 강수원 선생님 커리큘럼대로 공부했습니다 해서 2580 커리큘럼을 자세히 따랐던 얘기를 이제 중간에 전 중략을 했고요. 그 결과 정말 오르지 않을 것 같던 영어 점수가 조금씩 오르더니 2013년 국가직 80점, 지방직 85점, 서울시 85점을 받았습니다. 단순 암기식이 아닌 이해식 수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영어에 흥미를 붙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0점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서 합격한 이제 후기였어요. 게다가 이 친구는 자기 성적표 3개를 다 올려줬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건 아마 지방직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국어가 90점, 영어가 85점, 한국사 85점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시험 성적인데 국어가 6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90점이었다 60점으로 훅 떨어졌죠. 그렇지만 영어는 똑같이 85점이 나왔고 한국사는 또 이 경우는 이제 100점을 받고 그랬네요. 나머지 이제 국가직 시험 성적도 아까 봤듯이 80점이면 다른 과목들은 좀 변동이 있는데 영어는 별 변동이 없이 이렇게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밀고 나가셔서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멋있게 보이기를 좋은 선배의 케이스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한테 배운 그 영어 문제 푸는 방법은 어땠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간 관리 훈련, 이걸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하고 싶고, 문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이제 영어 문제를 풀 때 끊지 않고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되도록 빨리 풀려고 막 급하게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막 빨리 풀다가 어느 틈엔가 뭔가를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한 문제 막 더 붙잡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막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또 급하게 풀죠. 그럼 굉장히 지쳐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판에는 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게 이제 몇 문제를 찍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25분 정도라든지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35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영어 문제만 40분을 풀기도 45분을 풀기도 하고, 그리고도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아주 긴장한 상태에서 그 시간 관리를 잘 해낸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죠. 20문제는. 그래서 저랑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또 이미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세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 이름이 88, 15, 16, 88, 15, 16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8번 문제 위에 8분 이렇게 쓰고 15번 문제 위에 16분이라고 써요. 그러면 8분이 될 때까지는
나한테는 7번까지밖에 문제가 없어요. 8분 동안 7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어 점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떨어뜨리면 안 된다. 70점 밑으로 떨어지진 않겠다.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있는데. 그러면 6문제를 틀리는데 6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만 틀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문제는 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쉬운 문제도 5점, 어려운 문제도 5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한 구간마다 한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이제 방어 점수가 80점인 경우는 한 문제 정도를 찍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방어 점수가 70점이라 그러면 한두 문제를 찍어도 되는 거죠. 대신 나머지 쉽고 중간 난이도 문제는 정말로 맞힌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이 8, 8, 15, 16 방법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결국 20분을 거의 25분에 맞춰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25분에 맞추고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26분, 27분이지 이게 30분을 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제가 볼 때 한 70% 정도는 항상 25분에 맞추는 것 같아요. 시험장에는 거의 그렇게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이것의 굉장히 큰 장점은 8분 동안 7문제만 혹은 6문제만 풀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구간이 시작되면 다시 힘을 내는 거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힘을 냈다가 또 아무래도 좀 힘이 처지지만 또 세 번째 구간을 시작할 때는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이번엔 좀 잘해보자 하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가도 이게 이렇게 집중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방법을 계속 학생들과 같이 해왔고 이제 2013년 대구시 합격한 친구가 이 방법을 정말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내용을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88, 15, 16은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못 잊을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4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수도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경우는 2012년 시험에서 영어를 40분 동안 풀고 35점이 나왔었대요. 그런데 1년 사이에 25분에 90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이런 후기를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지를 받고 8번 위에 선을 긋고 8분 쓰시고 15번 위에 선을 긋고 16분 쓴 다음에 다 맞히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80점만 맞아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 70점 정도 맞으면 되게 좋고 사실 65점 나와도 25분 동안 65점 맞으면 그런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에 25분 썼고 나머지 과목의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과감하게 문제를 푼다라고 할 때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20문제를 25분 안에 그렇게 풀 때의 이야기인 거죠.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시험장과 동일한 형태 아니면 기출문제를 동일한 형태로 한 최소한 20회 정도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나는 어떤 문제를 잘 풀고 어떤 문제는 좀 어렵고 이런 건 제껴야 되고 이런 건 꼭 풀어야 되고 이런 감각이 생기게 되니까 20문제 정도는 매일매일 꾸준히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출문제의 경우에. 그리고 모의고사는 자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더 해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문법 문제를 어떤 사람이 틀렸어요. 그럼 틀린 이유가 뭐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는 걸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이유를 잘 분석하면 여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뭐 일단 주어진 우리말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급해서 너무 마음이 급했다라든지 단어가 잘 안 보였다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에게 딱 맞는 이유들을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주시고 틀린 이유 해가지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맞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쓰고 이제 자세히 봐주시자 하는 게 냉철하게 하자는 것의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7급 합격한 학생이네요. 2013년에. 이제 저는 오답 노트 만드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안 만들었는데 시험이 가까워지니까 오답 노트 안 만든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자기가 전에 틀렸던 것을 위주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시간을 절약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거는 문제를 꼭 베끼는 게 아니라요. 책 자체에다가 틀린 이유를 분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한 권의 책에 한 10페이지 많지 않게
많으면 한 20페이지 이러다가 자꾸 그걸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격이라는 거는 굉장히 반복이 필요하고 그다음 반복의 방법이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자꾸 모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틀린 문제 제대로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좀 나중에 다시 볼 때는 모아주고 그리고 그걸 들고 시험장에 가는 방법 이게 냉철하게 분석하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장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러니까 모의고사 1회로 영어 엔진 예열하기 제목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머릿속에 영어 엔진이 있어요. 영어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제깍제깍 어떨 때 보면은 막 영어가 한국말인 것처럼 막 읽혀. 어떨 때는 막 영어가 다 낮자로 보여. 그러니까 무슨 뭐 따로 놀고 뭐 영사 따로 놀고 막 따로따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번에 부팅이 안 돼 있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영어 부팅을 시켜주시고 그리고서 시험을 보셔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두렵지만 여러분이 여태까지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두려우니만큼 우리가 더 선제 공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가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한 회를 푸세요. 풀고 또 채점도 하세요. 채점도 하시고 이렇게 좀 담력을 키워놓고 시험자에 받으면 바로 영어부터 푸세요. 평상시에 25분으로 연습을 해놓고 나면 어차피 25분 쓰는데 먼저 해결해 놓고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은 요번에 이제 작년 3번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제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가서 모의고사를 풀었고 채점하고 시험 봤는데 모의고사 풀 때 점수하고 시험 점수가 완전히 동일하더래요. 3번 다 완전 똑같은 점수가 나왔대요. 굉장히 과감하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가 과감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 난 이번에 진짜 잘할 거야. 이런 이제 의지가 막 이렇게 쫄아 있고 불안해 막 이런 벌써 진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예열을 시키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9급 합격한 학생 얘기예요. 시험 날 1시간 전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풀어보지 않은 1회분의 영어 모의고사를 가져갔어요. 도착해서 스톱워치를 켜두고 풀었습니다. 물론 25분을 지켰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부터 긴장감으로 굳었던 머리를 풀어줌으로써 시험 준비를 합니다. 영어를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경험자의 얘기를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영어를 맨 마지막에 놔둔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푼하고 머리가 막 피곤한 상태에서 영어를 봐. 어떻게 점수가 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풀 문제니까 먼저 앞에 푸시라는 거예요. 자, 역시 서울시 필기 합격 2013년인데요. 작년에 합격한 이 친구는 100점을 맞았어요. 영어를 먼저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계산도 편리하며 영어는 일반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후반에는 시간에 쫓겨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시험 막판에 가서 올릴 수 있는 과목 점수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4과목은 이미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쯤에는 상당히 좀 올라와 있을 때 그걸 유지하는 것이고 영어는 끝까지 5점을 올릴 수도 10점 올릴 수도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시험 공부의 기준을 영어 공부가 잡아줘야지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 때문에 영어가 치여서 어떤 날은 영어 공부하지를 못하고 어떤 날은 간신히 한 2시간 공부하고 한 2, 3일은 또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은 꼭 영어 공부를 한다. 사실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은 시험 근처에 가서 오전은 계속 영어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안정적인지 몰라요. 오전은 그냥 4시간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을 나는 계속 점수를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고 나면 오후하고 저녁을 굉장히 야무지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셔야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계획, 자기가 믿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나가시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점수가 오른다는 거. 특히 영어는 그때 가서 더욱 오른다는 거.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노력하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결과들로 저 다시 인사하러 와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합격생들처럼 좋은 걸 남겨주시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십니다.